자, 최근에 좀 의외의 이 발언이 윤 입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 해결책 하나로 외국인 가사 도우미 언급을 말했어요.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면 저출산이 해결됩니까? 자, 저출산이라서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때우자는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가사 도우미 문제는요, 가사 도우미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가사 도우미가 비싸다는 문제가 본질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사 도우미는 한 350만 원 줘야 될 거고, 자, 조교는 한 250만 원 줘야 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100만 원이 좀 넘는 가사 도우미를 수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문정권 때부터 슬슬 나오더니 윤 정권 때 아주 그냥 점점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더불어서 이민을 허용하자는 이야기들을 보수 언론, 이 경제 언론들이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노동력의 그 외국인 노동자 도입 쿼터를 늘리자는 이야기까지 지금 가시화됐어요. 자, 그 속에서 이제 가사 도우미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한국과 조교에만 해당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동남아 출신 외국인, 즉 주로 필리핀 등을 고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이제 등장을 했죠. 대통령 입에서 나왔으니까 곧 가시화될 겁니다. 자, 이게 언론과 관가에서 꾸준히 거론됐는데 윤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제가 살면서 서민 대중들이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없어서 그래서 참 생계가 어렵고 이 맞벌이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좀 봐야 돼요. 과연 한국의 중상층, 상층쯤 되는 사람들이 가사 도우미를 집에 들라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만큼 컸단 말인가? 아니면 이것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가사 도우미를,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수입함으로써 이걸 기점으로 한국에 지금 외노자들을 데려와 가지고 모든 분야에 푸는 이 외노자 도입 규제 완화를 무너뜨리고 더 나아가서 이민을 갖다가 허용하는 형태로 가는 지금 그런 신호인가에 대해서 저는 왜 이렇게 몰두하는가? 외국인 동남아 가사 도우미를 이렇게 필요하는가? 한국인 가사 도우미나 조교 가사 도우미, 중국 조교 가사 도우미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비싸서 가격을 낮춘 동남아산 가사 도우미를 공급하자. 자, 이렇게 따지면 모든 분야에 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의 노동자들을 데려와서 다 틀어막으면 이 인력 문제가 해결이 되고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것이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죠. 자, 국경 없이 노동, 상품, 자본을 왔다 갔다 하게 하자. 그래서 제일 싼 비용으로 생산을 하자라는 게 신자유주의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데려오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고 외국인 노동자 이민을 허용하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경 없이 노동을 갖다가 자유롭게 한국으로 끌어당기자라는 이 자본의 요구. 신자유주의도요, 미국의 자본의 요구에 클린턴 때부터 미국 정부가 굴복하면서 이 부시 때까지 한 10년간에 미국이란 나라를 작살내버린, 미국의 일자리를 소멸시켜버린 주범이죠. 그래서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권조차도 트럼프조차도 다 이런 외노자 이민 이런 부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합계 출산율이 0.78이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육아 부담이다. 육아 부담을 줄이려면 가사 도우미를 데리고 온다. 이렇게 지금 복잡하게 연결되어서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사 도우미 도입이에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의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명 21에서 주장하는 5+2에서 집을 이렇게 국가가 원가로 판매하고 사교육을 철폐하고 공교육 내에 흡수해서 비교사를 투입해서 가르치고 보육 육아 문제를 정부가 공공화해서 비용을 낮추는 부분, 그게 답이지 가사 도우미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답 중에서요, 가장 자본의 요구에서 손쉬운 그 본질적 해결책도 아닌 가사 도우미 문제를 지금 들고 놓은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게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의 본질인가?
그래서 대통령실 국무회의 참석자들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 문제가 국무회의의 주된 안건이 아니었다 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결과를 지켜보자. 특히 저임금 외국인 입주 도우미 채용이 보편화된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면서 여성 인력 활용과 가사 도우미가 집안일을 하고 여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번다. 저출생 문제의 해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보인다. 일본도 최근 간병인의 외국인을 채용하기로 하지 않았나. 일본이 그 대량의 간병인을 조달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대로 자국 내에서 조달하지 못하니까 동남아 간병인을 데려왔어요. 자, 일본이 이걸 갖다가 하게 되면서 많은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름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대통령이 말한 만큼 밀어붙이겠지요.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 돼버리고 법무부와 노동부가 이제 제도 검토를 맡고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자, 서울시는 윤의 지시에 앞서서요. 미리 지금 가사도우미 도입 시범 사업을 논의하고 있고 하반기에 100명을 갖다가 비전문 취업비자 E9 비자를 통해서 데려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3년 체류 2년 연장요. 지금까지는 공장, 농축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이제는 가사 도우미 영역까지 확대한다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건의했고, 자, 그때 뭐라 했는가 하면 한국에서는 200~300만 원 드는 육아 도우미가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월 38만 원, 76만 원 수준으로 해결한다. 요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론은요, 임금 문제에서 싱가포르나 홍콩과는 달리 한국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나라다. 자,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이니까 월급이 200만 원이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저임금 노동 착취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쪽도 나오고 있고, 한때는 진보적이라고 민주당에 뒤섞여 가지고 비례대표 한 자리를 따낸 시대전환이라는 당의 조정훈이가 최근에 가사 도우미 문제에 제일 앞장서고 있어. 이 사람 최근에 말하는 걸 보면 아마 민주당에서 또 비례대표나 공천을 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지금 여권에서 출마하려고 생각하고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훈이는 월 100만 원이면 한국에서 일할 외국인이 많다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가사 근로자법 적용 예외인 가사 사용인 신분으로 외국인을 채용하면 최저임금 관계없이 부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정훈이는 30대 여성 평균 소득이 270인데 월급 벌어서 지금은 외국인 도우미한테 다 갖다 준다. 그런데 가사 도우미 본인들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이면 기꺼이 일하겠다는데 한국에 들어올 때 돈을 갖다가 몇 배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처럼 지금 가사 도우미 월 100만 원이면 이 쿼터를 늘리면 모두 나와서 일할 거다. 그래서 고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임금 차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현행 최저임금법도 외국인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ILO 국제노동기구법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싱가포르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예 없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그래서 임금이 낮지만은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게 병원비, 사회보험료, 직업 알선비 등과 법적 기준에 맞는 독립적인 집 안의 공간을, 거주 공간을 제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이 뭐 76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런 저런 거를 갖다가 넣으면 싱가포르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가사도우미 성적인 차별 문제, 인종차별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나올 거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가사도우미 자리를 대부분 중고령 여성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일자리 잠식 우려가 나오고 있죠. 자, 근본적인 대책은 지금 주거나 사교육, 보육, 육아를 해결하는 건데 가사 도우미를 통해 가지고 이걸 해결한다? 참으로 기가 찬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요, 싸다고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 막 갖다 쓰기 시작하면 공장도 전부 외국 사람 돌릴 거고, 약간의 기술력이 있는 분야도 전부 동남아 불러다가 돌릴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가져올 한국의 고용 공동화 현상을, 일자리 공동화 현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자